저는 알파코드 대표 정하성이고요. 저희 알파코드는 데이터 비전 AI 전문가로 된 팀이고요. 한 30명 안쪽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1990년에 구소련이 망하고서 이제 세계화가 가속되기 시작했었는데 세계화로 인해서 여러 엔지니어 그룹, 전문가 그룹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대부분 선진국들로 좀 이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IT 혁명이 오고 AI 혁명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성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 자국 내에 있었던 것들이 또는 자국 서비스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세계화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오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AI가 올 수 있게끔 세계화가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AI가 지금 탈세계화를 좀 돕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AI를 가지게 되고 그런 AI로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건설을 하고 공장을 짓는 거죠. 공장을 짓고 그런 공장을 지었을 때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했는데 이제 AI로 인해서 그런 노동력이 아무리 낮게 형성이 되더라도 AI로 된 로봇이나 또는 그런 것들 이제 효율화하는 AI 쪽을 예측도 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자국 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원래 AI는 이제 어떤 물건들을 이제 자동으로 조립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대체하는 쪽 이제 로봇 AI죠. 그런 쪽으로 좀 돼서 그런 분들을 대체하는 쪽으로 갔어요.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하는 이제 대규모로 그런 조립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AI에는 특히 한 1년 안쪽에 있었던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AI의 트렌드는 지식 노동자들, 그러니까 인텔리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 같은 이제 개발자들의 해당되는 일들이거든요. 뭐냐면 그런 지식 노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대체를 AI가 가속화시킨다. 이제 규제 같은 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규제가 없는 상황이거나 없어질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대체가 되면은 단순한 지식 업무를 하는 그런 지식 노동자들, 그런 인텔리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체가 바로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를 어셈블 하는 능력, 그러니까 합쳐서 종합적 사고를 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그냥 개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개발들을 합쳐가지고 다른 어떤 부가가치에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사고를 많이 하는 쪽, 이쪽으로 좀 넘어갈 거고요. 예, 그런 게 더 중요해질 거고. 우선은 데이터 주권을 얘기하기 전에 데이터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데이터는 사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행위 같은 게 이제 온라인에 저장되면서 이제 데이터화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어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을 다 보면 대표적으로 다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자국 중심에서 폐쇄망으로 갖고 간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있어요. 예, AI는 뭐로 하냐?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AI로 된 어떤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쓸 수 있어요, 서비스에. 그러니까 이제 AI로 나가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기존의 냉정 같은 경우는 딱 이강구도긴 했어요. 뭐냐면 소련과
미국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두 개에 대한 진영을 싸웠는데 지금은 소련이 이제 러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제3국가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싸움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이 IT, AI 뭐 이쪽에 싸움이 붙고 그런 측면에서 그 반도체 같은 것들을 생산을 못하게 막거나 수입 제한을 걸거나 중국에 있는 반도체 자체를 아예 뭐 미국과 친한 국가, 한국에서도 못 쓰게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런 걸 생산하면서 데이터든 외국에 있는 데이터든 외국에 있는 돈이든 외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오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습득을 못하게 막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야 이제 더 그 힘을 못 가지니까요. 근데 그 측면에서 이게 이제 가속화된 거는 물론 맞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계속 경제가 올라가면서 뭐를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었냐면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해요. 기술이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리 CO2 배출량을 보면은 450ppm을 넘으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이제 착취하는 구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하면은 문제가 더 생기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은 이제 경제가 박살나고 그럼 구석기 뭐 이런 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우주로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우주로 가야 우리가 그러면 달을 착취하고 예를 들어서 소행성을 착취하고 거기서 어떤 그 광물들을 갖고 오고 거기서 다시 지구로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더 중요해지는 게 AI라고 보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갈 수 없는 구조고 자동화된 구조에서 돌아야 되니까. 왜냐면 사람은 실수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주에 갔을 때도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율주행이 있다는 얘기는 자율적으로 기계가 움직여서 알아서 움직여서 그런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그 채취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지구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나 봐요.